안녕하세요. 아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윙 실패 패턴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스윙은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만들거나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가 다시 레인지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패턴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새로운 패턴 설명에 앞서서 지금 현재 제가 진행 중인 스윙 실패 패턴을 적용한 트레이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도지코인 4시간 차트인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1번 일단 레인지를 특정. 현재 레인지가 저는 여기를 저점 그리고 여기를 고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스윕 캔들을 기다린다. 이 캔들이 스윕 캔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유동성만 휩쓸고 다시 레인지 위로 올라온 캔들을 스윕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일단은 평균 거래량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평균 거래량의 약 한 1.6배, 1.7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을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거래량을 보지 않고 이렇게 캔들만 보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죠. 이게 즉 트레이딩이라는 게 내 아이디어가 맞다는 것,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뭔가 근거가 하나, 두 개, 세 개 자꾸 쌓일수록, 그러니까 중첩되는 근거들이 있을수록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 중에 하나로서 이 볼륨, 그러니까 거래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캔들이 있는 부분에서 뭔가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 캔들, 이 꼬리 있는 부분에 어떤 강력한 지지가 있다, 이 디맨드 존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또 뭐 이동평균선이 여기에 걸쳐져 있다, 그런 것도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근거 중에 하나로서 저는 이렇게 거래량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일단은 거래량은 그거리고, 그래서 수입 캔들이 나왔습니다. 수입 캔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BOS를 기다린다. 이 캔들을 기준으로 이 전 고점이 이 캔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거 보면 이렇게 BOS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다시 고점을 높이는 이 상승 추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인지 하단에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은 고점을 기다린다. 이렇게 반전이 나온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올 것인가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 캔들일 수도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하는 듯 싶었지만 여기에서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 것을 보니 이 캔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피보나치를 그린다. 피보나치를 여기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를 고점으로. 그랬더니 0.618, 0.66 사이에 이렇게 걸치는 캔들이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진입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진입을 한다. 이 캔들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손절가는 이 꼬리 아래를 놓고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데요. 이제 1차 목표는 물론 여기가 합당한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요 레벨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월요일 고점이거든요. 네. 아마 월요일 고점을 터치하고 다시 내려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그다지 이게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월요일 고점에서 한번은 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나왔으면 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뭐 일단 이렇게 한번 지난 시간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부터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SFP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레인지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도지코인 1시간 차트고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데 이 거래할 당시에 사실은 이렇게 레인지 고점과 저점을 설정을 하고 이 스윕 캔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저점이 만들어졌네. 상승을 하네. 아마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긴 꼬리,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큰 걸로 봐서 아마 이 레인지 하이에서 스윕 캔들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꼬리만 살짝 위로 걸쳤다가 다시 레인지 안으로 들어오는 캔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캔들 보시면 지금 레인지 위까지 못 올라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트레이딩 기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레인지를 돌파하는 캔들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형적으로 레인지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데비에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뭐 큰 틀에서는 큰 틀에서 어떤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SFP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레인지 하이, 그러니까 고점이었는데 이 전 고점을 어쨌든 캔들이 이렇게 그 몸통 자체가 다 이렇게 레인지 위로 나와버리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고점은 여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명칭상으로는 이건 SFP는 아니다. 근데 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 이것도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여기가 레인지 고점, 그리고 여기가 레인지 저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비에이션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구조가 깨지기를 기다려야죠. 현재 여기에서 저점이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는 구조였어요. 네. 근데 레인지 안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깨버립니다. 이게 나왔네. 이제 그러면 진입할 자리를 찾아야겠죠. 이게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이렇게 구조를 깼으면 어쨌든 다시 한 번 정도는 리테스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리테스트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물론 레인지 근처에서 나오는데요. 근데 이전 캔들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꼬리들은 그냥 어떤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저항 근처에 꼬리가 있다는 것은 여기는 매도 압력이죠. 이게 소위 서플라이 존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어놓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구조가 깨진 것을 확인하고 여기가 서플라이 존이 되겠네, 이렇게 그어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게 이제 주문을 걸어놓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렇게 손절가는 이 데비에이션 위쪽이 되겠죠. 그리고 최종 목표는 여기 당연히 레인지 하단이 됩니다. 이제 근데 이것도 역시 단계적으로, 뭐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서요. 저 같으면 일단은 여기에서 나갑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리스크 프리 상태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손절가를 내려가는 형태로 저는 진행을 하는데요. 뭐 이건 꼭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범위에 따라서 어떤 접근 방식은 조금 달리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건 15분 차트인데요. 이것도 제가 직접 트레이딩을 했던 예시인데, 네. 여기가 레인지 고점, 레인지 저점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나 싶었어요. 레인지 상단을 향해서 가나 싶었더니 레인지 하단을 이탈하는 데비에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이 여기였는데요. 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걸 다시 요약하자면 가격이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었고 다시 레인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이 가격 움직임이 이렇게 레인지 상단을 향해서 가려나 보다라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는 리테스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리테스트의 지점은 어디냐? 그러니까 디맨드 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캔들에서 이렇게 꼬리가 있네 하고 이렇게 꼬리를 쭉 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아주 운 좋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캔들의 꼬리가 이렇게 레인지 하단에 정확하게 이렇게 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롱베팅이 들어가야겠죠. 물론 손절가는 여기 이탈한 캔들 하단이 되고요. 네. 최종 목표는 레인지 상단입니다. 이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손절가까지 거리가 0.75%, 이게 꽤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리스크 범위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레버리지가 자본 대비 3%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4배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롱베팅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이 레인지 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이탈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저점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왔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전저점이 조금 더 위에 있었으면 더 빠르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탈한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저점이 지금 여기입니다. 이 15분 프레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캔들이 돌파되는 캔들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락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구조에서 하락 구조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한 번은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리테스트를 할 것이다. 그러면 역시 이 서플라이 존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캔들의 꼬리를 가지고 서플라이 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 이건 그렇게 추천드리는 거래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손절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손절가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3%잖아요. 아까 여기에서는 0.7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뭐 레버리지 한 2배 정도 혹은 그냥 현물로 접근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긴 한데 레버리지를 안 쓰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1로 설정하고 제 기억에 여기 숏은 레버리지 1로 설정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리스크 리워드가 1.9 정도로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레인지 플레이의 가장 좋은 이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이걸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이게 참 효자 노릇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SFP, 그러니까 SFP하고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진입 타점의 차이죠. SF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스윕 캔들, 그러니까 꼬리만 만들고 이렇게 레인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캔들을 종가에서 바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가에서부터 이렇게 꼬리까지만 이렇게 손절가를 지정하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아예 이탈해버리는 이런 경우는 손익비가 전형적인 SFP보다 그렇게 좋진 않다. 뭐 그 정도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이디어 자체는 이게 반전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